자, 아침부터 새누리당 이제 비례대표 후보 공표를 예고하면서 깜짝 놀랄 후보가 있다 그랬는데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겠는데, 자, 심정숙 차장.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되던 분들, 좀 유력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직 실명을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일단 조금 그 말이 잘렸는데요. 이종명 예비역 대령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올라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39기고요. 2000년도에 우리 작년에 국민들을 정말 공분하게 했던 DMZ 지뢰 폭발 사고처럼 2000년도에도 전방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 후임으로 왔던 그 대위를 구하다가 의족을 착용했던 저희 그 채널A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올려야 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죠. 다리가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 다리가 그 당시에 지뢰 폭발 사고 때문에 그 의족이라고 하고요. 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 그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위원장, 여성위원장인 임이자 씨라는 분이 언론에서는 어쨌든 상위 순번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자, 일단, 공천이 됐군요. 이종명 예비역 대령 공천됐고요. 속속 명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 이종명 대령, 저희 탑10에, 뉴스 탑10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인데, 그때 어떤 말씀 하셨는지 잠깐 그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전을 들어갔던 곳은 군사 붕괴선상, 적에 대한 지형과 적에 대한 어떤 첩보를 수집하고 돌아 나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시기가 대장 이취임식을 열흘 앞둔 시기에 마지막으로 임무 인수인계를 해주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서 나오던 중에 후임 대장이 지뢰를 밟은 겁니다. 저 두 명은 내가 다시 들어가서 구출해 오겠다. 다시 제가 뛰어들어갔죠. 그렇죠.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또 동료를 구하려는 저 희생정신 그리고 다리를 잃었지만 결국 일어나서 군생활 끝까지 마쳤다는 점. 네, 그리고 이종명 대령 때문에 법도 바뀌었다고 해요. 보통은 다치면 끝까지 군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신체 장애를 당한 현역 군인이 계속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법을 군이 당시 이종명 대령의 사례 때문에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바로 이종명 대령이 군에서 명예롭게 근무하다가 퇴임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한 사람만 공개가 되어 있나요? 이종명 예비역 대령 공천됐다는 걸 좀 발표해 드렸고요. 자, 나머지 여성 후보들을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발표가 났는데 이분들 중에서 최연애 전 코레일 사장 빼고 권선주 행장이나 이미자 그 위원장의 이름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 특징 있는 분들만 몇 명 소개를 해준다고 최연애 코레일 전 사장은 비례대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름이 추가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잠시 명단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희경 우리한테도 굉장히 역사 교과서 때 유명했던 분인데 그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코레일 사장 그 최연애 사장님 이름 그 얼굴이고요. 문진국 전국 택시노조 위원장도 추천됐군요. 추천이 됐고 그다음에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의 전희경 전 그 사무총장 김무성 대표가 이런 사람을 정말 그 어디서 이런 영웅 국가의 영웅이다라고까지 칭했던 전희경 전 사무총장도 상위 순번에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하나씩 명단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력하게 예상했던 분 가운데 최연애 전 코레일 사장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송희경 전 KT 그 간부 출신인 것 같은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단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쨌든 뭐 여성일 것 같은데요. 송희경 전 뭐 경제인 출신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 관측은 맞은 것 같습니다. 송희경 전 KT 그 임원 그 간부였던 분이 새누리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걸로. 원래 1번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장애인 돕는 활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했었는데, 어쨌건 오늘은 그 KT에서 일하셨던 전문가가
발탁이 된 걸로. 사물 인터넷 사업 단장을 맡아서 사물 인터넷 가장 요즘 뜨고 있는 그 전문 네. 분야 기업인이고요. 지금 사물 이화여대 인터넷. 출신으로 네.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역임을 했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좀 전문가 그리고 과학자 이미지를 좀 내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창조 경제의 개념하고 좀 맞아떨어진다는 점, 여성이라는 점, 특히 최근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보듯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이 IT 기술을 통한 미래 개척 없이는 세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려는 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속속 명단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이미자 중앙여성위원장도 네. 상위 순번 3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확실시 됩니다. 당선이 확실시 되고요. 조 변호사. 그러니까 예. 남성, 여성 원칙이 언제부턴가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꼭 1번을 여성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1번을 남성으로 하고 2번을 여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부터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또 우대 차원에서 1번을 이제 여성으로 하고 2번을 남성으로 하고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번 좀 전에 설명해드린 이미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노총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계속 중점적으로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더욱 힘을 쏟을 것이 바로 노동개혁인데, 네. 노동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노측과 사측의 어떤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힘을 네. 받기 위해서는 정책이. 그렇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 측에서도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장인 이미자 후보를 이제 상위 순번으로 공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 후보들은 대체로 홀수원 13579를 배정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사물 인터넷 전문가, 창조 경제에 적합한 인물이 1번, 그리고 노동개혁을 위한 이미자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이 3번, 그리고 코레일 파업 때 국법 질서를 허무는 불법 시위에 아주 강경하게 대처했던 공기업 사장 출신 최연애 전 코레일 사장이 5번, 이렇게 1, 3, 5번 순서까지 뭔가 좀 컨셉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고- 여성 후보들 중심으로 이름이 좀 공개가 되고 있군요. 1, 3, 5번 공개됐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출신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이었던 유민복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위 순번에 자리를 했습니다. 12번에 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조은현 바둑 기사는 14번. 네, 그 다음 번호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짝수번들에게 남성이 배정이 되고 유민봉 전 국정기획 수석 12번, 네. 그리고 조훈현 국수 14번. 네, 이렇게 배정이 그리고 됐군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 중에서 굉장히 상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종석 원장이 10번으로 상위 순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박성부 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여성의 경우는 초반에 1, 3, 5번의 경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배정했는지 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성의 상위 순번이 2, 4, 6, 8번 아직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20번대 초반까지는 20번 언저리까지는 되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대체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네. 특히 과학기술인 우대, 네. 그다음에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종명 아까 예비역 대령이 네. 상당히 2번이나 4번. 네. 2번입니다. 2번이죠. 네. 상당히 원래 가장 높은 순위에 배정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 네. 작년에서부터 있었던 북한의 잇따른 도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굴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 역시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맞물려 있는 상징성 있는 그런 배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속속 하나 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침부터 이제 깜짝 놀랄 후보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장면 어떤 구상을 그리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했을지 아침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례대표 발표하시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좀 알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깜짝 놀랄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인간 승리, 그 다음에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가. 이종명 예비역 대령이요. 비례대표 당선권이라고 기사 봤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이종명? 네네. 맞는 거예요? 맞아. 1번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분이 올라있어. 감동 주지 않나? 별로 감동이 없는데? 유승민밖에 감심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지?
네,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불문율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공직선거법 47조에 정당의 네. 후보자 추천 규정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그 3항에 이게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되고요. 또 여성을 이제 그 정당 명부상에 매 홀수번에는 여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여성, 2번 남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불문율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번 그러니까 창조경제 전문가, 2번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딛은 이종명 전 대령, 3번은 노총 전문가 이렇게 컨셉이 잡힌 하나하나 그 순서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4번 남성인데 지금 지나갔는데요. 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이니까 여기도 택시 네. 노조 이쪽에서 네. 이제 좀 노동을 앞에 배치했고요. 저는 또 이 명단 중에 좀 주목했던 것이 7번의 경우 신보라 33살의 여성인데 지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그러니까 청년목 비례대표 후보도 굉장히 7번 그러니까 앞순위에 배정했다.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사회단체의 네. 대표를 맡고 있는 신보라 씨 33살이군요. 네,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7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왜 저 기억에 나는 게요. 청년이 무슨 티슈입니까? 뽑아다 이용만 하고 버린다. 뭐 이런 비판을 바로 조동원 홍보본부장이 그 백보드에 넣었던 기억도 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고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청년이었고요. 8번, 9번, 10번, 11번 계속 속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8번 있군요. 김성태 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여기도 어떤 과학과 창조 경제를 상징하는 대목의 네. 어떤 그 공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9번은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인데 전희경 사무총장은 이제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과정에 아주 과감하게 자신의 얘기를 밝혔던 분이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분이 바로 전희경 전 사무총장인데요. 국정화에 대한 뭐 찬성 논리를 거의 완벽하게 대변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행 교과서의 어떤 그 좌파적 시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꼬집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언론에 네. 노출이 많이 되니까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결국은 비례대표 9번 뭐 완전히 안정적인 당선권으로 저렇게 배치를 받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례대표 1번 받은 송희경 원장, 지금 이분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야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추진하는 전문가 중심의 비례대표냐, 아니면 친노 주류가 얘기하고 있는 운동가형, 시민단체형 비례대표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박성원 부국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여당의 면면은 사실은 19대, 네. 19대 비례대표와도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9대 네. 때도 1번을 민병주 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협회장을 네. 1번으로 했고 2번에는 이제 김정록 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네.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과 사회적 약자 네. 그리고 또 3번에 한국농수산식품 CEO-연합회 부회장 출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정책적 함의를 담았다면 이번에도 역시 특히 여기 쭉 나보면 과학기술인을 19대 때 여러 군데 배치했거든요. 당선한 정권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역시 엿보이고 반면에 더민주당으로서는 네. 그 사실은 야당이 전통적으로 원래 그 어떤 사회적 약자, 그래서 네. 이른바 농민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인데 김종인 대표가 네. 이른바 운동권, 네. 낡은 진보를 탈피하겠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네. 그 당선한 정권에 거의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다시피 하면서 네. 교수, 전문가 출신으로 전부 깔았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그 당내의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가 네. 지금 현재 아주 그 대치 상태에 가까운 이러한 그 역풍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지금도 쭉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이제 11번 나왔군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결국 대통령이 초반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 국가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는데, 11번 또 12번 대통령의 정책을 쭉 주도했던 분, 13번은 윤종필 전 국군 간호 사관학교장. 예, 사관학교장. 예. 14번, 15번까지 계속 순위를 저희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장. 보통 이렇게 직역 관련된 것, 다양한, 그러니까 결국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선이 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되게 전문성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 인선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인도 있고 17번, 18번 이후 순서 계속 나오면 저희가 좀 따로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동안 쭉 이번 목요일, 금요일 후보 등록을 앞둔 시점에 지금까지 비례대표 인선 나온 것 저희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역시 윤상현, 유승민 두 사람의 공천 첨예한 관심인데요.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